저는 원래 합당 반대파입니다. 여러 번 제가 밝혔지만 저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함께 섞이는 거 원치 않고요. 그리고 저들 속에 들어가 봤자 우리가 그야말로 희석이 돼서 물타기. 그런 빼시면 물타기 나세요. 그러니까 그런 물타기 생각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근데 제 고민이 있어요. 제가 당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천에 관련된 일, 그리고 선거를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제 고민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제가 밖에 나가서 일체 저는 최고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.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. 알아서들 하시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2014년도인가요? 다음번 2024년도 2024년 총선이 있죠. 예.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까지 지난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152만 표를 갖고 세 분의 보석 같은 의원을 우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. 근데 다음번 선거에 이 비례대표제가 가겠습니까? 100% 안 갑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양당 모두 실패한 제도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리가 제가 보기엔 1%도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떻게 의원을 내죠? 지금 이 김성애 대변인에 대한 아깝다. 충분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면 그냥 호남에 한두 군데 정도는 후보를 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니까 민주당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뭐 최강욱 대표 정도 어디 고향으로 가서 전주로 가면 좀 될 거라고 봐요.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만든 당이냐고요, 이게.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서 국민이 뽑는 열린 공천을 활용해서 당원들이 자기 손으로 사람을 천거하고 그리고 선번을 매기는 그런 당이었다고요. 근데 이 당의 미래가 의원을 내지 못하는 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존속할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. 어떻게 할 것인가. 저는 만약에 지금 같은 비례대표제가 그냥 간다면 10명 자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성애 대변인이나 황희석 최고위원이나 여러분들한테 많은 표를 주실 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있는 이런 이 세 분의 정말 보석 같은 의원들을 또다시 우리가 비례로 갈지 안 갈지 이것도 우리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1%도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우리가 먼저 합당에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저들이 이제는 같이 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왔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복잡했어요. 머릿속에.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. 어떻게 할 거냐? 무슨 생각 갖고 있느냐? 아무도 묻지 않아요. 근데 저는 굉장히 복잡해요. 머리가. 어떡하지?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 우리 의원 셋이 합당을 한다 한들 물타기 될 사람들이 이미 아니에요. 이 세 분이 이미 어디 가도 물타기 될 사람 말 잘하죠. 희석 안 쓰고 물타기가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. 존재감이 이미 근육이 생겼어요. 자기들의 소리를 어디 가도 낼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분들은 탄생의 그 기억을 다 갖고 있어요. 누가 자기들을 뽑아줬는지. 그리고 이분들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보다 지금 남은 임기에 얼마나 더 일을 잘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저쪽 당하고 합해진다 하더라도 물타기가 된다라고 저는 그 걱정은 안 합니다. 그럼 두 번째. 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그 뼈대가 되는 우리의 개혁 의지를 들어줄 것인가. 안 들어주면 안 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? 들어주는 것도 우선순위 정해서 안 들어주면 안 하면 돼요. 그러면 그 안 들어줘서 안 하게 되면 저들은 더
그야말로 더 망신스러워지는 거죠. 우리는 더 당당해지는 것이고, 그러나 논의 자체를 하지 마라, 나는 못한다, 합당하지 마라, 뭐 합당한 합상에 나서는 사람은 어떻다, 이런 얘기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우리 것을 요구하고,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면 되거든요. 근데 적어도 지금 당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당을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주고받으며 유불리를 따질 것인가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절대로 합당의 조건에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. 그 말씀은 지분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네. 그러니까 뭐 몇 석을 주고 어디를 뭐 할 것인가, 그것은 저는 우리 세 분들이 알아서 자기 자리는 다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어디 가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서 재선에 도전하면서 예를 들면 경선을 한다? 우리가 나서면 돼요.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다른 어떤 의원들이 물론 유명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건 싸워서 우리가 갈취하면 되는 거예요. 때가 됐을 때.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지금 당대표가 다음번에 선거 때 당대표가 아니에요. 임기가 그 전에 끝나거든요. 지금 약속을 받은들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.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도 지금 세우긴 어려울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. 그러나 그 합당이라는 것을 저들이 제의를 했다?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다? 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?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? 거기서 우리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을 했는데 그중에서 1, 2, 3, 4, 5 정도를 순위를 변동 않고 중요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그때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안 받아도 우리는 되고요. 그럼 그때는 그때대로 또다시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, 받아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뀌는 거죠. 열린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개혁 의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받는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우리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. 그게 열린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바라보는 이 민주주의의 앞날이라는 그런 이 기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한번 보십시오, 그냥.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가서 그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인가요? 협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끼리 또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느냐에 따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도 이 정도만 해줄만 하다라고 하면 찍으시면 되는 거고, 안 돼 하면 안 하시면 돼요. 근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잘 여러분들을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데, 이것이 그냥 말만 잘하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열린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얼마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기꺼이 수용을 해주느냐에 딸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또 이렇게 지금 그들하고 이제 이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이 분들도 함께 해나간다면 저는 된다고 봐요.